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환율,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검색을 안 해보셨다고 해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 증시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요새 고환율 시대라고도 부르고 강달러, 슈퍼달러, 킹달러라고도 부르는 이 달러가 이 환율이 도대체 주식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 주식도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떨어지는 걸까요? 환율과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각 국가의 화폐 교환 가격,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고 달러를 갖고 싶을 때 우리가 원화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N달러 환율은 뭘까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자 달러를 살 때 내야 하는 엔화의 값이겠죠. 다 똑똑하신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촬영일 날 환율이 1371원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1원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1달러를 우리나라 돈 1371원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며칠 후에 1달러가 갑자기 1000원으로 떨어졌다 하면 이 1000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1370원에 살 수 있는 걸 1000원에 살 수 있게 되니까 환율이 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게 된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라고도 표현하고 원화 평가 절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주식시장에는 크게 세 개의 세력, 큰 세력들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서 30%를 넘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코스피라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 비중이 30%가 넘었다는 건데요. 이 수치가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세력 때문에라도 큰 손이죠. 그래서 주식과 환율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거니까 달러화 대비 원화가 약하다면, 그러니까 싸다면 달러를 팔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환율을 보면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치고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이라고 치면은 삼성전자 한 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5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1달러당 500원이고 삼성전자 주가 5만원이 그대로라면 삼성전자 한 주를 5만원에 팔고 달러로 환전하면 100달러를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그대로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편이고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야 하나? 글쎄요, 이거는 종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환율이 올라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종목들,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수출 업종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니까 수출할 때 유리해지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같은 논리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종들이 이득을 봅니다. 항공주, 운송주, 식음료, 식료품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공식이 딱 떨어맞는 것은 아니어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수출 업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공식을 또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환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환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즘같이 달러화 초강세, 엔화 초약세장인 현상에서 환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환율 변수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머니 무브,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한국은행 그 정보에 따르면 엔화 예금 잔액이 55억 3천만 달러로서 반년 만에 5%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 달러 예금은 736억 1천만 달러 해가지고 11.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싸니까 사람들이 사다 모으고 달러가 비싸지니까 그걸 이제 파는 그런 개념이겠죠. 글로벌 그 변동성을 좀 보면은 환차익을 이렇게 노리는 투자자들이 최근 24년 만에 최저점을 찍은 엔화를 사모으고 최고점을 찍은 달러를 파는 이런 차익 실현의 모습을 보이는 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연합 인포맥스 뉴스를 보니까 각종 금융권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해준 것들을 기사화하셨더라고요. 환율 변수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환율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작년에 주요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환율 예측이 지금 전망을 다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율 전망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는 환테크 할 때 뭘 주의를 해야 될까요? 먼저 환테크를 하고 싶다면 이제 주의사항부터 잘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본인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적정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식 투자랑 비슷하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환율보다 하락했다면 분할 매수를 하고 상승했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은 비슷해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이 쉬운 거를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환택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달러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화로 된 예금 말고도 달러화된 채권, 주식 이런 거에 투자해서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뭐냐? 상관관계는 영어로 correlation이라고 얘기하죠. 일정한 수치로 계산이 돼가지고 두 대상, 두 자산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투자 영역에서는 두 자산군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를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자산군이 10% 올랐는데 B 자산군도 10% 상승했다면 A와 B의 상관관계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반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상관관계 0은 뭘까요? A 자산군이 10% 상승해도 B 자산군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걸 상관관계가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짱구를 좀 머리를 굴려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엔화 약세를 활용해서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보통 전문가들은 환테크는 주식시장과 같은 운용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 전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는 헤지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환 리스크를 헤지하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 투자 포트폴리오에 환 리스크와 반대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이 이제 보완된다고 하는데요. 달러화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달러 예금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달러 원이 하락할 때는 가치가 상승하는 항공주나 여행주 등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좀 더 쉬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환테크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튜버들이, 블로거들이 이렇게 웃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달러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글 애드센스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입을 얻는 분들이 이제 달러를 벌게 됩니다. 많은 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수입으로 달러를 받고 있어요. 구글 애드센스가 어떻게 주냐면 매달 이제 같이 광고 수입으로 벌은 돈에서 일부를 차감해서 일부는 이제 유튜브, 구글의 수익으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제 매달 모은 돈이 $100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달러로 돈을 버는 유튜브 월급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달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한테 월급을 받는 구조인데 그게 달러라는 점. 그래서 SNS를 잘 활용하시거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달러를 벌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미 알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보다 더 자주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한국은 보통 1년에 한 번 주는 게 보통인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늘긴 했죠. 삼성전자는 이제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주는데 미국 주식은 그 주기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매달 주는 데도 있고 뭐 분기 배당하는 데도 있고 해서 1년에 여러 차례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배당금이 착착 들어오는 달러로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달러를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금 받은 달러는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좀 있지만 환율 우대 쿠폰 같은 거 해가지고 환전할 때 세금 비용 같은 거 저렴하게 활용하시고 고환율일 때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좀 이득이 되겠죠. 그 외에도 시중에서 은행 요즘 고환율에서 이런 관련 상품들을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달러 예금, 채권, 펀드 이런 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로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는 어떤 외화 상품들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원화가 아닌 달러로도 투자할 수 있고 엔화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짬날 때 한 번씩 보세요. 제가 광고는 아니고 기사에서 찾아봤는데 외화 상품을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NH농협은행에서는 법인 전용 입출식 외화 예금 상품인 NH 플러스 외화 MMDA라는 그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제 법인 계좌용으로 하겠죠. CMA처럼 이제 하루만 맡겨도 외화 정기 예금 수준의 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100만 달러 이상 예치하면 세전 1.9% 정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겠죠. KB국민은행에서는 외화 정기예금 특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 굴리고 불리고 외화 정기예금 이게 이제 처음 가입하는 사업자들은 90%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고 해요. 또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더 달러 외화 적립 예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현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환율 우대율이 기존보다 30% 확대해가지고 80%까지 적용하는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품들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하면 부담이 좀 없다면 바로 가입하면 좋겠죠. 저도 이제 지금 달러를 팔고 엔화를 이제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사모이기 시작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미 오른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약간 위험 요소이긴 해요. 근데 달러가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달러화에 투자하고 싶다면 모두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가 투자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환테크 투자를 그래도 해야겠다면 첫 번째는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 달러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는 전략을 취해봅니다. 주당 가격이 높은 미국 주식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된다. 종잣돈이나 투자금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소수점 매매나 해외 주식 같은 거 조각 투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배당금을 한번 받아보는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미국 주식은 1년에 한 번 배당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배당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기초 개념부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였죠? 시중은행,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외화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채권이나 예금상품, 뭐 펀드 이런 것들 뭐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만의 달러 투자하는 꿀팁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해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